이혼한 사람 장례식에 가야 할까? 그 질문 하나로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끝났다고 믿었던 관계, 미움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아이들 눈동자 속에서 잊은 줄 알았던 그 사람의 흔적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조용히 한 페이지를 덮기까지. 이건 미움에서 이해로 그리고 용서로 건너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몰라요. 왼손으로는 아들 손, 오른손으로는 딸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도 그냥 돌아설까 싶기도 했고요. 엄마, 우리 꼭 가야 해? 아들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응,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고 나오자.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그 말을 한 내가 더 놀랐어요. 그 사람과는 이혼한 지 5년이 넘었어요. 솔직히 결혼 생활 자체가 순탄치 않았죠. 마지막엔 서로에게 상처만 잔뜩 남기고 돌아섰던 사이. 근데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사랑했던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한테 아빠였잖아요. 그리고 나한텐 한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었고요. 입관이 끝난 시간이라 조문객도 거의 없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들어서자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누워있는 그 사람을 처음 본 순간 딸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까봐 참는 건지 아니면 아빠 얼굴을 보는 게 무서운 건지 아무 말도 안 했죠. 아들은 아예 고개를 푹 숙였고요. 그 조용한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나까지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참 별로였지 근데 그래도 고생도 많이 했지. 눈물은 안 났어요. 그 대신 속에서 뭔가 하나가 툭 떨어지는 느낌? 오랜 묵은 돌덩이 하나가 털썩하고 내려앉는 듯 했죠. 장례식장에 오래 머물진 않았어요. 짧게 인사하고 인사도 정확히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수고했어. 그동안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말하더라고요. 나 사실 아빠 좀 미워했는데 그냥 좀 불쌍하더라. 그 한마디에 갑자기 목이 확 메였어요. 그래, 너도 그랬구나.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울었죠. 그날 밤 아이들 방 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더라고요. 괜히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봤는데 두 아이가 나란히 앉아 아빠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옛날에 가족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아이들 기억 속에 그래도 웃던 아빠의 모습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봤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미움까지 안고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페이지를 덮었어요. 아이들 마음속에도 아빠라는 단어가 적어도 아주 나쁜 기억으로만 남지는 않기를 바랐어요. 우린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한 계절을 떠나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아이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혹시 아빠 유품 같은 거 집에 좀 있어? 나는 젓가락을 들고 멈칫했죠. 솔직히 그 사람 물건은 이혼하면서 대부분 정리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있을 수도 있어. 왜?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수백 번 그 질문을 되새겼어요. 그냥 사진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딸이 숟가락을 툭 내려놓았어요. 15살. 사춘기 초입에 접어든 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꽤 큰 변화였어요. 이전엔 아빠 얘기만 나와도 얼굴을 찌푸리던 애였거든요. 나 아빠 진짜 싫어라고 대놓고 말하던 애였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서랍장을 뒤졌어요. 몇 장 남아있던 사진, 먼지 낀 앨범 하나. 식탁에 앉아 그 사진을 하나씩 꺼내놓자 아들이 방에서 슬쩍 나와서 말없이 옆에 앉더군요.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낚시터에서, 놀이공원에서, 그리고 아이들 돌잔치에서. 이때 나 너무 어리네. 아들이 중얼이듯 말했어요. 딸은 사진을 빤히 보다가 입을 열었죠. 엄마 아빠 진짜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었어? 그 질문에 뭐라 답해야 할지 순간 말이 막혔어요. 나쁜 사람이었냐고 묻는 그 말 속에는 미워해도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그리워해도 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마음이 묻어 있었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엄마가 말했지? 사람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다고. 그 말을 하고 나니 오히려 내 속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오랜 시간 쌓아뒀던 미움과 억울함이 조금은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죠.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조용히 그 사람 사진을 다시 봤어요. 시간이 흘렀다고 모든 게 정리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다녀오길 잘했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붙잡아 두는 일이더라고요. 그 미움에서 놓아주고 나니까 내 마음도 좀 자유로워졌어요. 며칠 뒤 딸아이가 자기 방을 뒤적이다가 조용히 내 방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혹시 내 방에 있던 상자 중에 아빠 거 들어있던 거 있어? 상자? 무슨 상자 말하는 거야? 책상 밑에 있었던 노란색 박스.
옛날에 엄마가 이건 나중에 보여줄게 했던 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박스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내가 도저히 버릴 수 없었던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 몇 장, 첫 돌 때 아빠가 쓴 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 이름을 처음 불러본 날 썼던 육아일지의 한 페이지. 나는 조심스럽게 딸아이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말하는 거 맞지? 딸아이는 박스를 끌어안더니 침대에 푹 앉아 조심조심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낡은 편지를 꺼내 펼쳤죠. 와, 아빠 글씨 진짜 촌스럽다. 키득키득 웃으면서도 눈동자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아들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더니 야, 혼자 보지 말고 나도 좀 보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씩 추억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틈에 기대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괜히 끼어들면 방해될까봐. 딸아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 나름 애쓰긴 했던 것 같다. 그렇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애썼지. 근데 어른들은 항상 잘 못해. 아이들한테. 아들은 무릎 위에 놓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나는 아빠 목소리가 기억이 잘 안 나. 그 말이 어쩌면 가장 아픈 말이었어요. 사진은 남아도 목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지니까. 다음에 아빠 영상 찾으면 같이 보자.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기억의 조각이라도 더 주고 싶었거든요. 좋은 기억이든 씁쓸한 기억이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삶이 되니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 꿈을 꿨어요. 아무 말 없이 웃고만 있던 얼굴. 그 얼굴을 보며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이제는 괜찮아. 며칠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나도 회사와 집을 오가며 별 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죠. 근데 마음 한켠에 계속 남는 게 있었어요. 뭔가 마무리된 것 같으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어느 날은 문득 설거지를 하다가 울컥하고 또 어느 날은 커피 향만 맡아도 괜히 울컥하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 전엔 참 다정한 사람이었죠. 나보다 2살 많았고 말수는 적지만 은근히 유머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첫애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였어요. 밤중에 유축기 돌리며 울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한텐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괜찮은 척했죠.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밴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문득 병실 문 열리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었죠. 왜 울어?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서럽게 울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아직도 생생해요. 울면 안 예뻐. 아기한테 안 좋은 기운 간다더라. 그 말에 나는 눈물을 꾹 눌러 담았죠. 그래, 엄마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늘 엄마로 살아야 했고 그 사람은 점점 남편이 아니라 같이 사는 어른이 되어갔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피곤하다고 말도 안 하고 아이 봐달라 하면 나도 힘들어라고 했죠. 물론 안 그런 날도 있었어요. 아플 땐 약 사다 주기도 했고 기념일엔 꽃 한 송이 놓고 가기도 했죠. 근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진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만 겨우 따뜻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 끊임없이 채우고 메우다 보니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일 순 있어도 소중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느껴졌던 어느 밤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뭐였는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아이들 양육비 문제로 싸웠을 거예요. 서로 얼굴 붉히고 결국 전화 끊고 그게 끝이었죠. 그렇게 미운 감정만 남겨진 채로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나는 혼자였어요. 기댈 데 없이 오직 2아이만 바라보며 버텼죠. 근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전부 상처는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해맑게 웃어줄 때마다 내가 제대로 못 받은 사랑을 아이들한테만은 꼭 주자고 다짐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몰라도 돼요.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지워내며 살았는지. 아이들이 밝게 웃는 그 자체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뎠다는 증거니까요. 딸아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는 좀 멋있는 것 같아. 아빠 없이도 우릴 이렇게 키우다니. 그 말에 한참을 말 못했어요. 가슴이 어쩌면 처음으로 훈훈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그 사람이 아이들 돌잔치 때 나한테 썼던 손편지. 종이도 바래고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아이 낳느라 고생했어. 네가 우리 가족의 시작이야. 그 문장 하나에서 예전에 그 사람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조용해졌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원했던 건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서로에게 진심이었던 순간들이었다는 걸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진 않겠지만 그 순간들까지 미워하진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나도 그 사람도 내 마음속에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을 환하게 비쳤어요. 전날 밤에 미뤄뒀던 세탁물을 개려는데 딸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 주말에 시간 돼? 왜?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그게 아니라 아빠 납골당 한번 가볼까 해서. 나는 속으로 이제야 그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딸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장례식 이후에도 가고 싶으면 말에 그 한마디만 남겼거든요. 좋아. 같이 가자. 오빠도 같이? 거실에서 만화책 보고 있던 아들이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갈래. 가야 할 것 같아. 딱히 감정적인 말은 없었지만 그 조용한 끄덕이만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다음 주말 납골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린 음악도 틀지 않고 조용히 갔어요. 아이들도 나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납골당 도착해서 유골함 앞에 섰을 때 아들은 먼저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였어요. 아빠 잘 있어요. 난 잘 지내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러고 보니 아들이 누군가에게 나 잘 지낸다고 말하는 걸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딸은 한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색종이에 또박또박 써내려간 글씨. 아빠, 나 이제 아빠 덜 미워해. 그냥 좀 아쉬워. 우리한테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괜찮아. 안녕. 아이 둘이 돌아서고 나는 마지막으로 유골함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건넸어요. 당신 덕분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어요. 좋은 아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마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하나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이제 정말 이 페이지는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익숙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그 사람과 데이트할 때 자주 듣던 노래. 아이들이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고 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살짝 풀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제법 바빠졌고 나 역시 일에 치여 살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점점 뒤편으로 밀려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어요. 혹시 이은주 씨 맞으세요? 낯선 남자였어요. 흰 머리가 조금 섞인 중년의 남자. 나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저 누구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고 정민석 씨 생전 절친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치면 꼭 드리라고 했던 게 있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사람 이름을 누가 이렇게 조용히 부르는 걸 정말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그 사람의 친구라니. 한때 집에도 왔다 갔던 얼굴이 얼핏 스쳐갔어요. 아, 그때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이걸 제게 맡겼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무슨 일 생기면 은주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사람은 나를 생각했던 걸까?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CD가 들어 있었어요. 은주야, 너한텐 참 못나게만 굴었던 거 알아.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는 늘 미안함이 있었어. 이건 나 혼자 듣기 아까운 이야기들이라 남겨봤어. 부디 아이들이 크면 한 번쯤 들려줘도 좋겠어. 그땐 조금 다른 내 얼굴이 보일지도 몰라. 나는 망설이다가 CD를 노트북에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늘은 우리 지연이 첫 유치원 등원날. 은주야, 너는 아침부터 도시락 싸느라 진땀 빼고 나는 그걸 옆에서 쩔쩔매며 보고만 있었지.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부드럽고 웃음도 많았어요. 녹음은 짧았지만 거기엔 내가 몰랐던 그의 면들이 담겨 있었어요. 육아에 어설프게 참여하며 혼자 중얼거리던 목소리, 아이가 감기 걸려 잠 못 드는 밤을 걱정하던 혼잣말들. 나는 그걸 들으며 참 오래 울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서야 진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서툴렀을 뿐이었던 거구나.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출근은 했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목소리뿐이었죠. CD를 다시 꺼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도 그 사람이 했던 말, 웃던 소리, 중얼거리던 혼잣말들이 내 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지연이 오늘 물감으로 얼굴 다 칠했는데 은주가 웃는 거 보니까 나도 좋았다. 애기 울음소리 한 번에 왜 이렇게 심장이 철렁하냐. 난 아직도 아빠 되는 게 무섭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이걸 들려줘야 하나? 괜히 보여줬다가 괜찮아진 줄 알았던 아이들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는 건 아닐까?
이미 한 번 덮은 페이지를 괜히 다시 펴는 건 아닐까? 근데 또 한편으론 그 목소리를 아이들이 듣는다면 우리 아빠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조금은 따뜻하게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이틀을 더 망설였어요. 그러다 셋이 모처럼 함께 저녁을 먹던 날 딸아이가 불쑥 말했어요. 엄마, 그때 납골당 다녀오고 나서 좀 이상한 꿈 꿨어. 어떤 꿈? 아빠가 멀리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웃더라. 나는 젓가락을 놓고 아이 얼굴을 봤어요. 딸아이 눈빛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아빠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들은 느낌? 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남긴 목소리를 꺼내야겠다고 느꼈어요. 이건 들려줘야겠구나.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마음 한 귀퉁이에 이 목소리를 남겨줘야겠구나. 저녁을 마친 후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잠깐만 엄마가 너희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있어. 아이들은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따라 앉았어요. 나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CD를 꺼내 노트북에 넣었어요.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야. 아빠 친구분이 전해주셨고 들려줄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무심한 척 팔짱을 낀 채 등을 소파에 기댔어요. 녹음이 시작됐어요. 오늘은 우리 지연이 첫 유치원 등원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익숙하지만 어딘가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말투. 아이들은 말없이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딸의 손이 내 무릎 위에 살짝 놓였고 아들은 화면을 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나는 아직도 아빠 되는 게 무섭다. 지연이랑 준혁이랑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은주야,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 그냥 그런 거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조용히.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은 고요했어요. 딸아이가 눈시울을 훔치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도 힘들었겠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지도 않았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 됐다.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라는 존재가 이젠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그랬던 사람이었지 하고 지나가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였어요. 우린 그날 아무 말도 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깊은 울림이 남았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창밖에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일 때마다 나는 마음 한켠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아이들도 어느새 방학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문득문득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웃곤 했죠. 그날도 그랬어요. 딸아이가 식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여름에 캠핑 갈까? 캠핑? 오빠랑 셋이서. 진짜로. 어릴 땐 아빠랑 간 적 있었는데 기억나. 근데 그땐 너무 어려서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 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텐트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들이 방에서 슬쩍 나와 물 한 컵을 들이키며 말했어요. 그때는 아빠가 고기 다 태웠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구워야겠네. 그 말에 우리는 다 같이 웃었어요. 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구나. 슬픔도 아쉬움도 결국엔 이렇게 살아가는 사이에 묻히는구나. 아무도 아빠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지 않아도 이젠 그 이름이 아프게 다가오지 않는 거였어요. 밤이 되고 아이들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함께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문 너머 여름밤 공기가 코끝을 스쳤고 마음속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바람이 불었어요. 한때는 매일 울며 후회하고 내가 왜 그 사람과 가정을 꾸몄는지조차 후회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이 아이들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미움 끝에 남은 건 상처였고 그 상처 끝에 남은 건 사람. 결국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인생을 잠시 스쳐간 사람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다정하지 않아도 이젠 원망하지 않아요. 우린 우리대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했어. 그래? 무슨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 가족 이야기. 요즘은 말하기가 좀 편해졌어. 예전엔 말 꺼내는 것도 싫었는데. 나는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말없이. 그냥 그 눈빛을 오래 바라봤어요. 아빠 얘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울더라. 나는 안 울었는데 그 사람 얘기하면서. 딸은 그렇게 말하곤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졌나 봐, 나. 나는 조용히 딸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 괜찮아졌구나.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아이들 어릴 적 사진부터 얼마 전 캠핑에서 웃고 있던 얼굴까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한 장. 희미하게 웃고 있던 그의 옆에 내가 있었어요. 서로를 보고 있진 않았지만 같은 프레임 안에 있었던 우리. 그 사진을 조용히 앨범에 넣었어요. 더 이상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닌 그냥 있었던 한 시절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며칠 뒤 친구의 소개로 조심스럽게 누군가를 만났어요. 처음엔 많이 망설였죠. 내가 아직 누굴 만날 준비가 됐을까?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요, 의외로 아이들은 아주 담담했어요. 엄마가 좋은 사람이면 돼. 그리고 엄마가 웃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내가 몰래 눈물 훔치던 밤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창밖을 보며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제는 나도 웃을 수 있겠구나. 가족이란 꼭 한 집에 사는 사람만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아이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우리 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겠지. 지금은 그저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침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바뀌어 있었어요. 딸아이는 벌써 겨울옷을 꺼내 입고 거실로 나왔고, 아들은 따뜻한 차를 데우며 멍하니 창밖을 보더군요. 오늘 진짜 겨울이네. 내가 말하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춥진 않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예전 겨울엔 마음이 더 추웠거든요. 눈이 오면 괜히 생각도 많아지고 마음속 허전함이 더 또렷해졌었죠. 하지만 올해는 달랐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참 고마웠어요. 그 사람 이제는 그 이름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립진 않지만 가끔 생각나는 정도. 딱 그만큼의 거리. 아이들과 저녁을 먹다가 딸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올해 크리스마스엔 같이 쿠키 구울까? 쿠키? 응. 전에 아빠가 한번 해줬었잖아. 비주얼은 망했는데 맛은 그럭저럭이었거든. 우린 웃었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웃은 게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나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아이들이 어릴 적 그 사람과 함께한 몇 장의 사진, 조그만 목소리가 담긴 CD, 그리고 낡은 편지 한 장. 그 모든 걸 정리해서 아이들 이름을 적은 봉투에 각각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네가 정말 힘든 날 이걸 한번 꺼내보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를 바라보려 해요. 우리는 아주 조용히 한 권의 책을 덮었고 이제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없지만 그 사람과의 시간은 아이들 안에 남아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기로 했어요. 삶은 계속되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